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교령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이라고 할까요? 11월 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시장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버블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버블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고요. 보통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캐펙스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그 과정 속에서는 절대 그런 이슈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대로 움직인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I 투자가 시작된 건 제가 분명히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2023년도가 최초입니다. 그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은 5년 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2028년부터 그 처리가 실질적으로 트러블이 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도 한 번 더 이야기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려보는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도 말이면 닷컴 버블 시절에도 바로 그 감가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제로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버블의 종류가 생긴다 하더라도 좀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뭡니까? AI를 통해서 점점 수익화되는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시장 독점적 위치로 존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A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서비스 차징이 상당히 비싸게 적용될 가능성이 앞으로 제가 판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도 없을 것이다. 또 그거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말입니다. 한 5년 전, 6년 전쯤에 데이터 센터,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크게 붐을 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어떻게 돼요? 크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 1년, 2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논란이 됐던 것들이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수익성이 안 나왔냐? 대체적으로 다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성장해 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기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아마존 성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마존 주가가 박살이 났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자,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주춤해 가는 것들은 그 기업의 고유의 밸류에이션을 갖다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좀 민감하게 타고 가는 제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연동성을 생각해 보면 해석을 좀 쉽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꼭 충족해서 가는 구정이 되면 잠깐 어떻게 다운사이클이 또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길 거예요. 아마도 AI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로봇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다시 정상화됐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체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또 이야기해서 여기저기서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실전 투자가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론적 베이스를 갖다 많이 쌓는다고 해서 실전 투자에서 돈이 되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를 갖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걸 공략을 할 땐 어떤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나고 났으니까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Q가 빠지질 않아요. 자, 매출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낸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우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이런 어때요? 확장 수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 그림은 아마도 앙드레 코스탈리, 그죠? 그 책을 보신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상당히 좋다. 내년도, 그죠? 실적 부분도 거의 확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인 알파적인 요소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쯤 공략을 하면 좋을까? 사실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관점을 갖다 보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자체가 문제가 돼서 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다 접근해 주는 것이 옳다?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희가 신규 편입을 다시 진행한 이유는 뭐겠어요? 수익을 갖다 그동안 세 번을 냈었죠. 끊어서.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악화되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해서 잡아주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매크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불안해서 접근을 못하죠. 그럼 또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고 나면 그렇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매크로가 안 좋았던 거 분명히 맞습니까?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8월달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때 삼성전자를 거래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구간사에서 달려 올라갈 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그냥 올라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자, 그러면 이격이 좀 크게 좀 확장이 됐을 때, 뭐 이럴 때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좀 눌리고 들어오는 과정이 생기면 그때 공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9월달, 10월달 크게 상승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간 조정을 좀 갈 수 있는 박스권이 가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발휘하면서 올라가겠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12월부터 한 1월달 사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박스를 그려가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치고 올라가겠죠. 또 박스가 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정해서 20일 라인 정도 수준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생기면서 위아래로 여기서 일봉은 원래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아래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한번 다시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것들이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이나 PQ 같은 게 또 늘어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쿼터나 1쿼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그 사이에 높게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매크로가 안 좋아졌을 때 아니면 금리가 동결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좀 흔들리고 그럴 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맞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성장에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누누이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더불어서 삼성전기는 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엔비디아 실적 그 리포트 나오는 것들 좀 보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장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부분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뭐 PC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고, 특히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전분기 기준이죠. 75%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예, 삼성전기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어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MLCC는 모든 뭐 기판에 들어갑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기판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 사업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기본적인 예를 들면 기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MLCC도 볼트 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좀 더 볼트 수가 높아요. 일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비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히 예를 들면 또 고가 또 ASP도 상승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 공장 짓고 나서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것들이고요. 가동률이 90% 이상 간다는 것, 90% 후반이에요. 그러면 가동률이 거의 뭐 97, 뭐 98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돼요? 동사의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FC BJ 부분, 이 부분도 크게 성장을 했고요. 베트남 라인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있죠. 베트남이 뭐 하이엔드 쪽 진행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전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광학 솔루션 부분은 그냥 소소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성장하는 것이 메인이죠. 당연히 1번이 MLCC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갖고 여태까지 주가가 끌어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번 레벨업 같은 경우 지금 기판 시대잖아요. 그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간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뭐예요? 광학 솔루션 부분은 제자리만 유지해줘도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 이 종목도 그러니까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놓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분명히 매크로가 악화되는 구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럼 그 구간에서 뭐예요? 사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구간들은 언제냐라고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 12월 8일부터 1월 한 20일 이 사이에 올 거예요. 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북클로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에서는 수급이 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그런 대형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꼭 못 사셨다고 해서 억울해 할 필요가 없죠. 다음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접근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런 것들 좋은 건 아는데 잘 못 들어가는 거지. 겁나고 뭐 하고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예, 매크로가 안 좋아졌을 때 과감하게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 잘해야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좀 섭섭한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쵸? 아마 여러분들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니 일반 구독자분들도 저희 이제 채널에 또 그죠? 유료 구독자로다가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좀 더 좋은 포지션에 잡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장 좋을 때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쵸? 그때 나와서 또 괜히 또 바로 장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섭섭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린 뭐 그렇게 채널 하는 데는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여러분 걱정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의 부분이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해 가고 있는 모습. 내년도는 어때요? 상당히 놀랍죠.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률이 성적 좋아요. 이제 2025년도 성장률보다 2026년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부분이 나타나요. 어디가 받쳐주니까? 패키지가 받쳐주니까. 패키지 쪽 보세요. 상당히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차이가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래서 광학통신 부분도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성장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광학통신 부분은 한 번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 없어. 그냥 노선이 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컴포넌트하고 여기 패키지 쪽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우상방으로 가는 건 맞다. 목표가는 27 정도 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 안 좋아지면 잡는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예를 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공략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크로 안 좋을 때 이때 매수를 했으면 오늘도 기분 좋았겠지. 자, 이 지나고 났으니까 또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저도 뭐 지금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어서 이 종목을 못 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생각 해주시고, 그럼 또 단기적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눌리겠죠. 이게 계속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아마 많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부클로징 할 타임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 시점을 정하겠죠. 그게 바로 12월 8일 안쪽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매수한 게 있는데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을 또 챙겨가셔도 된다. 기회는 또 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고점이 여기 전고점 정도까지는 원래 위상으로 올라가주는 상황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시그널이 좋은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폭발적으로 터진 이유, 제가 항상 보면 10월 달에 올라간 이 부분, 에이펙 하면서 올라간 이 부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좀 털어주고 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우상장 해서 가는 종목은 매크로가 안 좋을 때, 8월 달도 매크로 안 좋을 때 조정이 왔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바라보면 보통 보면 21이평 아래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인진전기 같은 경우도 우성장하는 기업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실적이 계속 좋은 거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두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것도 역시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잡아야지. 이걸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처음에 수익을 내고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변압기시가 4대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효성중공업, LG드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얘네들 같은 경우 또 거기다 4년전기까지 더하게 되면 무조건 매크로 안 좋을 때는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력 설비 관련돼서 최근에 캐파가 늘어난 회사는 LS일렉밖에 없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캐파가 늘어난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풀 가동 뭐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100% 가동이 들어갈 때는 쭉 올라왔다. 그다음부터는 이익 그렇게 가다 다시 한번 캐파가 늘어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가격 인상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가격 현상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진장 달려간다. 막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요. 쇼티지 현상이 나니까 조금 가격이라든지 또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해가는 과정이고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매출액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쿼터도 괜찮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빠지지 않는 모습들이 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잘하는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믹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전선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수익성 있는 부분으로 좀 더 포지션을 좀 더 많이 영업을 치중해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CEO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죠. 가장 또 우리가 좀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 좀 생각하면 사실 이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매크로 하락일 때 분명히 매수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저희가 포트가 좀 꽉 차서 좀 회전이 돌아가면 아무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클로징 나올 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살짝 끌어올려 다시 눌릴 거예요.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쉬지 않고 올라가요.
왜? 그땐 또 걔네들이 또 내년도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지, 업적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버린다고 보다는 그 추가 매수세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또 차익물 내서 살짝 더 가격을 조정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래서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제가 고민을 좀 해볼 건 생각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거래를 좀 해볼까. 네, 그런데 저는 산일전기로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일전기가 가장 트레이딩하기 지금 좋은 주가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산일전기는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수주장고가 쌓이는 내용들, 이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훼손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일전기도 같은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시 매수. 그래서 오늘 10% 편입을 했고요. 좀 아래쪽이 좀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아래쪽 들어와도 뭐 상관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조금 좀 고생을 좀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캐파 증설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3배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캐파가 지금 차고 있어요. 계속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는 모습만 확인된다고 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하기 가장 좋은 현재 그 변압기 쪽 관련돼서는 가장 지금 위치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LS가 좀 있어요. 자, LS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LS 같은 경우는 또 편입을 좀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BHI. 그동안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마음이 좀 씁쓸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49,975원 여기에 비중 20%인데 오늘 바로 7% 정도 올라왔잖아요. 탄력성이 이만큼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BHI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좋아요. 주가가 치고 올라올 때는 12%, 15%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눌림이 좀 있어서 좀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시긴 했겠지만 이게 수급이 좋아지면 상당히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보면서 오전장에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수급 주체가 누가 들어왔는지. 제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연기금 이런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그냥 들어오는 애들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목숨 걸고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평단 조절이나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여기 이 구간이 우리가 보유한 구간이 외국인 기관 다들 평단이 맞아요. 그럼 걔네들도 어떻게 되겠어? 요 윗단으로 올려주고 나서 올해 시즌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래쪽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 오후에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드릴 건 말이 없다. 그러면 수급이 안 들어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개인 수급이 많았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업황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언제 공략하는 게 기본 틀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특수한 환경은 있는 건 제외해 놓고 일반적인 우리가 지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충분히 또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그리고도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셀렉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말만 해주고 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채널하고는 우리가 질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늘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삶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겨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유료 회원 가입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 1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 글쎄요. 당연히 저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고, 자, 상승장, 하락장 다 했잖아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머니케어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